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네.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만은 모든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이 다이어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극심하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혹은 수면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다이어트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치료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되고, 그치만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도.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아까 이 정체 불간의 원인이 저희가 인슐린 저항도라고 말씀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적인 실험 결과에서 수없이 좋은 다이어트들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다이어트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12개월, 즉 1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원래 체중을 회복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다이어트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만, 제가 닥터 동동이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진정한 다이어트의 성공은 그 다이어트 된 걸 유지하는 겁니다. 네. 일명 유지어트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 저희가 체온이 36.5도가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체온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체중을 어떤 일정한 체중이 유지되게끔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체중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네. 우리 몸이 36.5도처럼 설정한 것처럼 지금 흑형님의 몸은 인슐린이 81kg로 해라고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나중에 그걸 지키지 않고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88kg로 설정해버리겠죠. 그러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량을 낮은 음식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슐린 저항도를 어떻게 낮춰진 상태로 유지할 건가? 식이, 운동, 금주,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플랜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기부터 하겠습니다. 시기는 결국엔 핵심은 뭘 먹을지랑 언제 먹을지가 중요합니다. 네. 언제 먹을지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데요. 자, 언제 먹을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형님,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주에 먹는 시간을 조금 일정한 시간으로 몰아두고 공복 시간을 좀 늘려보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비교적 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지 않던가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할만했어요. 흑형님한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잘 맞으실 것 같다는 거. 네네네. 직업도 그렇고 지금 해내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잘 해내실 요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이 식이 습관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공복 시간, 즉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슐린 저항도 그리고 인슐린 농도는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그 말인즉슨 체중 설정된 킬로그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간헐적 단식 기간은 좋다 이거예요. 먹는 기간 동안 뭘 먹을 건가요? 막 먹을 건가요?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때도 유지돼야 될 거는 저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섭취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 네. 단백질은 지금 정도로 고기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닭가슴살이라든지 좀 붉은 육류보다는 소고기, 네네. 그런 돼지고기 이런 것도 좀 붉은 고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가금류,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얀색을 띠는 그런 고기 종류를 드시는 게 비교적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단백질을 드실 때 고기도 좋지만 지금보다 좀 더 콩, 두부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하자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너무 닭가슴살, 계란 이런 것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너무 섭취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콩과 두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량을 줄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줄일 건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밥 한 공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할 때 한 끼는 정상적으로 한 공기를 드시되 나머지 두 끼는 절반 이하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밥 한 공기당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은 300g을 드시더라도 점심 저녁은 150g, 즉 반 공기 정도를 드시는 게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드실 때 중요한 게 정제된 가공된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백미, 설탕, 밀가루 이런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대체적으로 현미 그리고 만약에 드시더라도 통곡 종류, 귀리라든지 뭐 오트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통곡류를 좀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밀가루를 너무 좋아한다, 안 드시는 게 좋지만 통밀을 드시는 게 비교적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설탕량을 굉장히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던 건데, 뭐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조금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한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조금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드실 때 흰색을 띠는 것들을 좀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흑형님 드시는 걸 보고 제가 또 하나 조언을 드릴 게 생겼어요. 바로 탄산음료를 드시지 말라고. 탄산음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GI 지수를 높여서 그만큼 인슐린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칼로리가 낮다는 이유로 저희가 제로콜라, 제로사이드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맛에 대해서 좀 더 갈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로리는 없지만 설탕이 아니기 때문에 설탕을 대체해서 쓰여진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이런 것들이, 스크롤로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슐린 농도를 높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 섭취량을 조금 늘리셔야 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리브유가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들 먹는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조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중해 음식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 지중해식, 아니요. 지중해식 식단. 아니요, 한번 그거를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이 8이고 운동이 2를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대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흑형님이 지금 체중을 감소하고 허리 둘레를 많이 감소시켰잖아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도 있지만 사실 멋있어지고 싶잖아요. 미용적인 다이어트. 그런 바디 쉐입을 잡는 데 운동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디 쉐입을 잡는 데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사실 스트레스, 그런 바이오리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코티솔 이런 농도들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운동에는 그런 스트레스 감소, 기분 안정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술은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드시면 주에 1회 그리고 소주로 한 병 이하로 국물같이 자극적이고 염분이 많이 들어간 거 드시지 마시고 저탄수화물 위주 안주를 그렇게 드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장기 계획을 짜봤는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요, 특별히 일단은 가르쳐 주신 대로 일단은 또 한 달 잘 해보고 그 다음 한 달 잘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도움이 되는 거 있을 때마다
병원으로 오셔도 좋고 네. 카톡을 하셔도 좋고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엔 다이어트는 장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처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형님, 닥터 동동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